여러분 안녕하세요, 윤성쌤입니다. 오늘은 삼각형의 성질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필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일단 단원은 내용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나요? 일단 단원명은 다 기억해야 돼요.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,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,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, 이렇게 세 가지 단원이 있었다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럼 각각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.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. 일단 성질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었죠. 첫 번째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.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어요. 그때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처럼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어떻게 한다고요? 밑변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는 얘기였죠.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이런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.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이런 선을 그어줘요. 그럼 그때 이 선이 밑에 파란색으로 한 것처럼 밑변을 수직이고 이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.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말고 이것만 만족하면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쓰는 것처럼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겠는데 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, 딱 밑각이 같아 보이죠?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서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할 수 있었죠. 그리고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성질도 배웠습니다. 수직이등분선에 대해서 그쵸, 3분의 어떤 수직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에서 우리가 3분의 양끝점을 이어버리면은 그 거리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. 그림을 그려볼게요. 3분 2의 수직이등분선 빨간색으로 그렸습니다. 그러면 양끝점을 표시했고 이제 수직이등분선 선생님이 어떤 점을 잡아서 3분의 양끝점과 이으면 이 거리가 같다는 거죠. 아래쪽에서 그어도 거리는 여전히 같아요. 이 두 개가 양쪽이 같다는 얘기죠.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었고요.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RHA 합동이었죠. RHA가 뭐였죠? 그쵸,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각, 예각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리고 R이 직각, H가 빗변, 그리고 A는 다른 예각이었죠. 합동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. 선생님이 삼각형 두 개를 그려볼게요.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일까요? 아직 몰라요. 합동 같아 보이죠? 아직 몰라요. 합동으로 만들어보죠. 일단 직각, 각C랑 각D가 90도예요. 그 다음에 빗변, AB의 길이랑 3분 EF의 길이가 같아요. 그 다음에 각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. 근데 각 B랑 각 F랑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직각, 그리고 빗변, 그 다음에 한 예각, 그래서 RHA 합동이 되겠죠. 삼각형 ABC랑 삼각형 A랑 대응하는 E, 그 다음에 FD 이렇게 써줘야 돼요. 순서대로. RHA 합동이네요. RHS 합동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직각, 그리고 R, 그 다음에 빗변 H였죠. 그 다음에 다른 한 변, 이게 S였어요. 맞나요? 네,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. 역시 삼각형 두 개를 그렸는데 합동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. 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. 하지만 직각,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같죠. 그 다음에 그쵸, AC의 길이랑 DE의 길이가 같대요. 그러면 R, H, S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삼각형 ABC랑 대응하는 변 그대로 써줘야 돼요. E, F, D는 RH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. 지금까지 직각삼각형의 두 합동 조건을 살펴보았고요.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삼각형의 외심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. 외심이란 그쵸, 그냥 외심, 외접원의 중심이었어요.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삼각형을 그리고 그러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게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려요. 이걸 외접원이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외접원이라고 하면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, 그리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했었죠. 외접원이 뭐라고요?
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말하는 거였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던 성질이 있었죠? 외심에서 그쵸,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 그랬어요.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같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린 이 세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. 이게 굉장히 잘 이용하는 우리가 성질이었어요. 세 번째, 그리고 외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? 네,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. 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. 한번 그려볼게요. 이등분하고 수직으로, 그 다음에 이 변에서도 이등분하고 수직으로, 여기서도 이등분하고 수직. 사실 두 이등분선의 교점만 찾아도 되는데요. 어쨌든 세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알 수 있었죠. 참고로 선생님이 그리는 노란색, 하늘색, 분홍색 삼각형은 모두 양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습니다. 외심 문제를 잘 풀 때는 이번에 선생님이 적은 성질을 이용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잘 찾아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외심의 위치,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외심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랬어요. 그쵸? 예각, 직각, 둔각 삼각형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세 가지 삼각형이 있죠. 우리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외심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.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, 그쵸? 예각 삼각형은 저기도 만나네요. 저기가 어디냐? 삼각형 안쪽에서, 그쵸? 삼각형의 내부에서 만난다고 했죠. 그럼 원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. 이 원의 반지름은 원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네요. 그쵸? 꼭지점과 이어주면 이 선분이 원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. 어찌됐든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생기는구나.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, 그쵸?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. 두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딱 그었더니 교점이 뒷변의 중점에 생기네. 얘도 이렇게 그어주면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요. 얘가 외심일 거예요. 그래서 원을 그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. 네,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을 찾아보면 반지름이 꼭지점과 이어주면 되는 요런게 반지름이고요.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에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. 역시 둔각삼각형에서도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주면요, 네,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 바깥에서 만나네요. 그쵸? 가장 긴 변도 여기 함점에서 이렇게 만나네요. 좋아요. 그러면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구나 라고 하고 원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반지름을 그쵸, 꼭지점과 이어주면 됩니다. 선생님이 안 써서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해 보았어요.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각의 성질 두 가지를 배웠었죠. 일단 선생님 삼각형을 그리고 외심을 찾아서 이렇게 찍었어요. A, B, C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라고 했네요. X, Y, Z. 세 각의 크기를 더하면 몇 도? 90도. 이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었죠?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. 즉,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었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성질, 이거는 정말 기억하고 있으면 편하더라고요, 문제에서. 그쵸? 외심을 O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각 A와 각 BOC 사이의 관계 어떻게 된다 그랬죠? 그쵸, 2배라고 했어요. 따라서 각 BOC의 크기는 A의 크기의 2배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내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했었어요. 이런 걸 접한다 라고 했었어요.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. 그리고 이때 그린 직선을 선생님이 접선이라고 얘기했고, 여기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했어요.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게 여기 직각 표시에 선생님이 지금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있는데, 원의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이라는 거,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.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.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, 그냥 말 그대로 편하죠.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접하는 원을 그렸어요. 모두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렸죠. 이걸 내접원이라 그러고요. 이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접원은 삼각형의 세 변을 모두 접하는 원, 이거를 내접원이라고 얘기했어요.
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생각했을 때 세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. 아까 내심에서는 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다. 헷갈리지 마세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여기도 별표를 쳤는데요. 그리고 내심을 어떻게 찾는다? 그쵸. 내심 찾는 법은 각의 이등분선, 세 내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찾아주면 됩니다.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여기다 별표를 안 쳤네요. 별표를 3개 쳐주세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내심이 되는구나.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는 이 삼각형들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했었죠. 왜 합동인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합동인 삼각형을 잘 찾아주어야 합니다. 내심 문제 풀 때 중요해요. 선생님이 번호로 바꿔버리네요.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. 다음에 내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각에 관련된 성질. 삼각형을 그리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. 그쵸, 3번의 성질, 3번의 내심의 성질로 바꿔주네요. 각 관련 성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두 가지를 배웠었죠. 저 풍차 돌아가는 그 모습, 똑같은 위치에서 돌아가는 x, y, z 얘네들을 다 각의 크기를 더하면 몇 도? 90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이용했었죠. 그 다음에 삼각형의 그쵸, 내심에 관련된 각과 한 각의 크기와의 관계였어요. 그래서 A의 크기는 BIC의 크기랑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90도에다가 2분의 1 배한 거. BIC의 크기는 90도 더하기 2분의 1A.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넓이에 관련된 성질이 있었어요. 우리가 삼각형에서 내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. 각각 대변이니까 소문자로 ABC 적고, 그러면 내심에서 각 꼭지점을 다 이어줍니다. 이렇게 이어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통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우리가 구해줬었어요.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R이 공통으로 들어갔었고 A, B, C 다 더해준 거 이렇게 됐었죠. 기억해야 합니다. 여기서 R은 내접원의 반지름, 그리고 세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네요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손필기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영상과 다소 더빙이 안 맞아서 조금 불편할 수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